그치. 모닝에는 이런 센서들이 중요하지.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이창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닝 어반을 사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이 이유를 진짜 찾으려고 정말 밤낮을 고생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냥 가격이 아주 그냥 다 씹어먹기 때문에 와우. 장점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모닝을 꼭 사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닝을 사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어반을 사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네, 바로 크기입니다. 지금 모닝의 크기는 전장은 1595mm, 전고는 1485mm, 네, 전폭은 1595mm로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축거 같은 경우는 2400mm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크기가 어마어마한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경차를 구매를 하시는 분 중에는 내가 조금 자금이 없고 시드머니가 없어서 좀 저렴한 차량을 구매를 원하고 내가 차량을 많이 타지 않고 시내주행 위주라서 경차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돈이 많은데 막 진짜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다니고 막 BMW 7 시리즈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세컨카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모닝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돈이 많으신데 모닝도 타면서 S클래스도 타고 2가지를 왔다 갔다 타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S클래스를 타고 다니면 아내분이 모닝을 타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그냥 자가용으로 마트에 장보기 용도로 모닝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누나가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원래는 홍대에서 활동을 해서 홍대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런 골목길을 유연하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주차 문제도 굉장히 힘들어서 작은 차량을 원해서 산 게 경차였거든요. 그만큼 경차의 메리트는 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워낙 크기가 크고 넓고 웅장한 그런 차를 좋아하긴 하지만 또 그와 반대로 골목길이나 주차가 굉장히 쉬운 경차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점에서 모닝은 진짜 경차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차가 좀 어렵거나 그러신 분들한테는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닝 어반을 사야 하는 이유 2번째는요, 일단 뭐 경차답지 않은 옵션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동급 최초로 후축방 충돌 방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이렇게 안전 센서들이 들어가서 그래도 경차답지 않은 센서가 들어갔다고 해서 저는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동급 최초로 4.2인치 TFT 클러스터도 들어갔고 뭐 말도 안 되지만 경차에도 운전석에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는 그런 배려가 있었습니다. 모닝에는 경차에 뭐 4.2인치? 사치입니다. 그런 거 뭐 안 다뤄도 되고요. 이번에도 내비게이션이 7인치에서 8인치로 좀 커지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필요 없어요. 예. 경차의 내비는 사치입니다. 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다 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너무너무 기뻤던 거는 그래도 안전 센서가 들어간 게 너무 다행이다. 왜냐면 이런 안전 센서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진짜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센서들이 필요가 없겠지만 운전 초보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특히 후축방, 차선 변경할 때 이런 거 되게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여자친구한테 운전을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하다가 욕할 전 좀 맞아야 해요. 센서를 켜고 운전을 했는데 자기가 엑센트 운전면허 시험에서 봤던 거랑 너무 좋다고. 센서가 있어서 센서가 있으니까 사고가 날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칭찬을 해주고 싶지만 문제는 뭐냐, 이것도 다 돈이다. 그래서 드라이브 와이즈 1과 2를 다 넣으면 무려 95만원이다. 그러니까 다른 차의 드라이브 와이즈 가격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에 신형 모닝이 나왔을 때 그냥 화끈하게 가격을, 옵션 가격을 확 낮춰주던가 아니면 차량 가격을 한 30만원 정도 더 받고 그냥 기본으로 넣어줬으면 그래도 제가 이렇게까지 욕하진 않았을 텐데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2번째로 이런 경차답지 않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내가 진짜 경차를 사야 되는데 센서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아반떼를 사세요. 이 뭔 개소리야! 네, 모닝 어반을 사야 하는 이유 3번째는요,
예, 바로 경차라는 혜택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경차는 뭐 끝판왕인 거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혜택을 주는 나라도 많지 않고요. 혜택을 주는 것도 너무 많이 줘. 일단 뭐가 있냐면 경차의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엔진의 그 배기량 크기가 1000cc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차의 크기가 총 길이가 3.6m가 안 넘어야 되고요. 전폭 옆에 너비로는 1.6m가 안 넘어야 되고 이런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5인승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런 기준을 맞춘 차가 우리나라에는 3개, 쉐보레 스파크, 기아 레이, 기아 모닝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경차의 혜택이 너무너무 많아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혜택은 취등록세 면제입니다. 모든 차가 면제가 아니고요. 1250만원까지는 면제를 해줘요. 그 초과물에 대해서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7%의 취등록세를 내야 하지만 경차 같은 경우는 4%의 취등록세를 지출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1500만원짜리 경차를 사시면 취등록세가 초과분인 250만원에 4%만 내려. 그러니까 딱 10만원만 취등록세를 내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취등록세 하나 안 내는 것만 해도 차량을 굉장히 싸게 사는 느낌이 드는 거, 이거 너무 좋은 혜택이고요. 그 다음 혜택으로는 1년에 20만원씩 유류비를 지원을 해줘요. 경차 같은 경우는. 대신 단 이건 한 가정에 경차만 있을 때, 경차를 한 대를 운용했을 때 1년에 최대 20만원까지의 유류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도 개꿀입니다. 그리고 뭐 세금도 1년에 10만원밖에 안 내고요. 책임보험을 들었을 시도 할인이 되고, 뭐 공영주차장이나 톨게이트에 대해서 50% 할인이 되는데, 이런 모든 혜택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깡패죠. 사실 이런 혜택들 때문에 경차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지금의 기아의 모닝은 이런 혜택들을 빌미를 삼아서 가격을 그만큼 더 올린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기도 해요. 그리고 이번에 르노에서 조에라는 이제 소형 전기차가 나오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해외에서는 경차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차에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기아 모닝의 경차 자리를 굳건히 지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혜택을 주는 이유는, 경차를 타시는 분들, 전 솔직히 경차를 탈 거면 차를 타지 말고 그냥 버스나 지하철 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진짜 어쩔 수 없이 경차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시드머니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주차가 너무 힘들어서 차가 작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혜택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경차를 구매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혜택을 줬는데, 혜택을 빌미를 삼아서 기업에서는 오히려 자동차의 가격을 더 상승시키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기아 모닝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실제로 뭐 물론 고속 안정성은 경차에서 따질 게 아니지만 기아 모닝 옵션도 되게 빠방하게 들어갔고요. 경차 중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차량 자체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좀 안타깝다. 가격이 기아 사랑해요. 가격이 너무 비싸. 경차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모닝 어반을 사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모닝 어반을 샀을 때 저라면 어떤 트림에 어떤 옵션을 고르고, 또한 그 트림을 선택을 했을 때 드는 유지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좋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